안녕하세요. 1년 전 결혼한 새댁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모 신도시 오피스텔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신혼 살림을 오피스텔에서 시작하게 되었냐고요? 물론 저희도 시작은 번듯한 24평짜리 역세권 아파트였습니다. 그것도 시댁이 해주신 집입니다. 아예 주신 건 아니고 명의는 시어머니 것이었죠. 그 집에서 딱 2개월 살다가 나왔네요. 그것도 시부모님이랑 이제 아예 연락 안 하고요. 시어머니는 계속 저랑 연락하려 하시는데 제가 바로 끊어버립니다. 스팸 차단하듯이요. 가장 행복하고 달콤한 신혼 1년.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고요? 사연을 이야기하자면 좀 깁니다. 남편이랑 저는 3년 정도 연애하다 결혼했어요. 3년이면 보통 집안끼리 인사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양가 부모님들을 뵙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결혼 얘기 나오기 직전까지도 시댁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댁에서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들 여자친구로도 제가 탐탁지 않으셨나 봐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스카이 대학 출신이고 졸업하고 대기업 연구원으로 들어가 초봉만 8천만 원이었습니다. 성과급이며 이것저것 받는 거 다 합치면 지금은 1년에 실수령액만 1억이 넘고요. 저는 남편에 비해 평범합니다. 지방 국립대학교 나왔고 지금 연봉은 4천만 원 정도예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가 작은 회사 하나 운영하시다 관두시고 지금은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댁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더군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저를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남편네는 잘 살아요. 돈이 많습니다. 시아버지가 25년 전부터 중고차 관련 사업을 하셨는데 자동차 수출 문제로 나라가 떠들썩했을 2000년 후반쯤 어쩌다 대박이 터져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쓸어 모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 온 가족이 11평짜리 단칸방에서 살기도 하고 그랬다더군요.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쌀도 빌려먹고 가스랑 전기도 몇 번 끊겼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시아버님 사업이 잘 돼서 바로 아파트로 이사갔고 그렇게 승승장구하셔서 나중엔 아파트 세 채에 경기도 광주 쪽에 땅도 몇십만 평 정도 사셨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부자가 되셔서 그런지 시어머님은 사치도 심하셨고 진짜 한창 아버님이 잘 버실 때는 백화점에서 한 번에 1억도 넘게 쓰신 적이 있을 정도로 옷이나 가방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 대학 들어갈 때쯤 중고차 시장이 주춤해져서 사업을 접으셨고요. 그래서 일을 안 하신 지 꽤 되셨고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씀씀이가 남다르다 보니 결국 집을 하나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광주 쪽에 몇십만 평 있다는 땅은 결국 조금씩 쪼개어 팔다가 지금은 별로 값어치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예전만큼 부자는 아니신데 워낙 과거의 영광에 젖어 사시는 분이다 보니 저희 집안과 제가 영 탐탁지 않으셨던 거고요. 어머님은 저희 결혼 허락 받으러 갈 때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우리 아들은 스카이의 집안 자금 사정도 꽤 괜찮은 편인데 아가씨는 솔직히 우리랑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아? 뭘로 그걸 상쇄할 건가? 라고 하시며 교양 있는 척 후후 웃으시는데 저는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남편마저 그 말에 버럭 화를 내며 결혼하게 되면 며느리 될 사람한테 너무 무례하게 구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어머님은 사실은 사실일 뿐인데 뭐가 그리 너무하냐며 말을 얼머무리시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마찰이 잦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워낙에 스스로 알아서 하는 성격이고 학원이며 가외 한번 받지 않아도 공부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괜한 허영심에 사람들한테 아들 몇 배짜리 개인과외 시키고 강남에서 유명한 클래스 학원에 보낸다고 자랑을 하고 싶으셨는지 등더미로 다 시켜주려 하셨답니다. 스스로 학습량과 진도를 계산해서 성실하게 성적을 내는 남편은 어머님의 그런 푸시가 너무 부담스럽고 또 싫었대요. 그래서 거절했는데 어머님이 해준대도 지랄이야. 남들은 돈이 없어 못하는 몇 배짜리 가외랑 학원을 넌 왜 해줘도 안 한다고 난리니?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잘났으면 너 혼자 나가서 살아. 하면서 남편을 내쫓아 버리셨다더군요. 그때가 남편 말로는 1월이었고 그해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었대요. 그런 날 남편을 패딩도 없이 쫓아버렸던 겁니다.
그날 이웃 주민이 덜덜 떨며 신호등 앞에서 서 있는 남편을 발견해서 차에 태운 다음 어머니를 간신히 설득해 남편을 집으로 들여보냈다더군요. 어머님은 그날 정말 자기 아들이 얼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걸 남편 앞에서 말했고 남편은 그때 엄청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제 남편은 부모님한테 용돈도 거의 안 받으며 부모님 도움을 정말 최소한 받으며 죽은 듯이 처박혀 공부만 했고 대학 합격과 동시에 기숙사로 들어가 바로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시댁에서 남편 대학 들어갈 때 외제차도 사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거절했대요. 그렇게 본다 해서 딱 입학금만 받고 대학 들어와서 매년 장학금 받고 알바하며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었어요.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그나마 본가로부터 받았던 입학금 다시 되돌려 드렸다더군요. 그 정도로 남편은 독립적이었습니다. 좋게 말해 독립적이지 사실 부모님에 대해 앙금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엄동설안에 쫓겨났던 사건 이외에도 툭하면 남편을 돈으로 협박해 맘대로 조종하려 했다거나 큰형이랑 차별하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했던 시부모님이라서요. 남편 얘기 들어보니 정말 짠하더군요. 만약 지금 수면 위로 올린다면 아마 경찰서도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 남편이 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버지는 거의 바깥일 하시느라 집안 돌아가는 건 전혀 모르셨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유난히 다른 사람들보다 자립심이 강하고 문제가 생겨도 저나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말하지 않고 혼자 끙끙거리며 해결하려는 성격이 있는데 알고 보니 성장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런 집안의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한 거였죠. 시어머니 자리가 유난스럽다는 건 저도 알고 한 결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포기하기에는 지금의 제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건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는지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까지 골인한 거고요. 결혼 과정에서도 참 별일이 많았습니다만 이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인 딱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바로 신혼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집을 해주시겠다 하시더군요. 물론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 2개 중 하나를 저희 살게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꺼림직했죠. 시어머니 자리가 보통이 아닌데다 저희끼리도 대출받으면 보금자리 구하지 못할 능력은 아닌데 어머님이 나서서 마련해주시는 집에 선뜻 들어가는 게 마음이 너무 걸렸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끼리 알아서 살겠다고 말씀드리니 어른이 해준다고 하면 잔말 말고 들어가서 사는 게 예의다. 너희 신혼부부 아니니? 얼마나 돈들이 많길래 그런 오만을 떨어. 부모가 집 해주는 일이 어디 흔한 줄 아니? 그냥 들어가서 살아. 그래야 돈을 뭐든 말든 하지. 라고 하시더군요. 생각보다 집 구하는 게 힘들기도 했고 남편이랑 부동산을 같이 임장 다니면 다닐수록 남편이 뭔가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어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 퀄리티가 그닥이었고 위치도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오랜 고민 끝에 그냥 시어머님이 해주신다는 아파트 들어가서 5년 정도만 살다 나오자고 하더군요. 거기서 어머님 말씀대로 돈도 좀 모아보자고 하면서요. 남편은 어머님이 마련해주신 아파트로 들어가기가 아마 죽기보다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니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던 것 같고요. 저 역시 이래나 저래나 어머님이 들어오라고 하는 그 아파트가 솔직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딱히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전세입자 계약 끝나는 시기랑 저희 결혼식이랑 고작 2달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순조롭게 이사 들어갔고요. 참고로 결혼식 비용은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저희 아파트 해주신다는 얘기 듣고 친정에서 저희 부부 신혼여행 경비를 내주셨고요. 그게 거의 1,5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시어머니한테 꼬투리 잡힐 만한 일이었을 줄 상상도 못했죠. 어머님은 많이 무뚝뚝하셨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도 좀 틱틱대며 하시는 편이었어요. 상처를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이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머님 명의집에서 공짜로 살게 되었으니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저희가 월세 개념으로 어머니께 다달이 얼마라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내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니들한테 푼돈 받아 뭐 하겠니? 난 싫다. 받고 싶지가 않아. 라고 하셔서 저는 어머님을 좀 다시 봤어요. 무뚝뚝하긴 하셔도 의외로 쿨한 부분이 있으시구나 생각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냥 여러 부부와 다를 바 없이 순탄하게 결혼식 진행했고,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신혼집에 가전가구 넣을 때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가 시간에 책을 보거나 탭으로 영상을 보는 게 다라 집에 TV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거실을 아예 서재화해서 TV 없이 책으로 거실을 꾸몄습니다. 그걸 시어머니가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집에 75인치 TV 정도는 있어야지. 궁상맞게 웬 책들이야. 책은 도서관 가서 빌려 읽으면 되잖니. 이게 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야. 니들 이제부터 책 사지 마. 그리고 부모님들 생각은 안 하니? 니들 집 오면 TV도 없이 내가 뭐 하고 있니? 라고 하시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럼 어머님이 집에 오시는 것까지 생각해서 집을 꾸며야 하는 건지. 남편이 뭐라 해도 눈 하나 꼼짝 않으시더군요. 그때부터 불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거실 꾸미는 걸 시작으로 저희가 산다는 가전가구를 일일이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드럼 세탁기랑 건조기 세트를 산다고 하니 세탁기는 무조건 통돌이로 해야 한다고 우기시더군요. 물론 통돌이가 세척력이 더 좋을 순 있겠죠. 그치만 저희는 그렇게 오염될 옷도 없을 뿐더러 세탁실 구조 때문에 통돌이를 사면 건조기를 포기해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제가 가전가게들 발품 팔아가며 많이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고른 거라고 어머님께 말씀을 드려도 통돌이 안 살 거면 우리 집 들어오지 마. 엄마가 하는 말이 맞다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진심으로 혈압이 오른 듯 기분 나빠했지만 이미 다른 가정가구 다 집에 들어온 마당에 뭐 물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 저희 뜻대로 드럼 세탁기를 사자 어머님이 저한테만 따로 이러시더군요. 네가 우리 아들 조종하는 거니? 어른이 하는 말씀 귀담아 듣지 않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어머님, 조종하다뇨. 그리고 저희 정말 통돌이는 못 사요. 워시타워 아니면 세탁실에 공간이 안 나와요. 뭐? 너 지금 세탁실 좁다고 불평하는 거니? 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효율적으로 공간을 좀 쓰고 싶어서 드럼 세탁기 위에 건조기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내가 24평짜리 해줬다고 속으로 비웃었지? 아니야. 네? 그럴 리가요. 어머님, 제가 그렇게 생각할 리가 있겠어요?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어머님이 살게 해주신 아파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어머님이 제가 하는 말들을 다 꼬투리를 잡으시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꼬장꼬장하게 간섭하는 시어머니였고 남편이 한 차례 크게 화내고 나서야 잠잠해지셨습니다. 그렇게 신혼집에 가전가구 놓는 것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5년도 못 살겠다며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표정을 지었고 저도 제대로 살기도 전에 어머님 때문에 지치더라고요. 속 모르는 친구들은 시댁에서 역세권으로 집 해줬다며 부러워했고요. 어머님이 집을 해주셨다는 이유로 온갖 간섭 다 하신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는 차마 말을 못하겠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입주 전 도배를 하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직접 벽지를 고르겠다고 업체에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신혼부부이기도 하고 요즘 모던하게 벽지 바르는 게 추세니까 그냥 아이보리색 저렴한 재질로 넣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무조건 실크로 해야지 무슨 말이야. 다전 가구도 싼 티난 걸로 고르더니 벽지까지 싼 걸로 하겠다는 거야. 실크로 하고 거실은 아트월 설치해라. 내가 인부 알아봐 줄 테니까. 라고 하시며 마음대로 인테리어까지 하려 하시더군요. 저희는 거실에 책장이 많으므로 아트월 벽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어머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한번 리모델링 해야 하지 않겠냐며 저희를 막 쪼시더군요. 물론 저희 돈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어차피 몇 년 안 살다 나갈 계획이기도 했고 화장실 시설도 깔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실리콘 마감만 다시 하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 마음대로 거실 인테리어랑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우기시더군요. 결국 안 하긴 했지만 어머님은 또 저희한테 실망했다며 화를 내셨죠. 그렇게 너무 많은 사건이 있었고 집에 정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너무 미안해했죠. 자기 회사랑도 가깝고
여기 인프라가 좋아서 그냥 몇 년만 살다 돈 모아서 나가려고 한 게 너무 아니란 생각이었던 것 같아. 내가 괜히 들어오자고 그래서 미안해 여보. 아니야, 나도 동의한 건데 뭐. 근데 어머님 앞으로도 이렇게 사사건건 우리 일에 간섭하실까? 나 너무 지쳐. 제 말에 남편은 고개만 숙일 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신혼집 얘기 말고는 딱히 저한테 전화를 거신다거나 자주 만나자고 하지 않는 분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친정에 하소연하니 부모님도 답답해는 하셨지만 모든 일은 다 일장일단이라며 돈 많이 모아서 나가는 걸로 남편이랑 뜻을 모으라 하시더군요. 저희 친정에서도 솔직히 굉장히 착잡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신혼집에 가전가구 다 들어오고 도배며 기타 수리까지 다 마무리되니 드디어 살만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저 금요일에 남편 쪽 회사 동료들이 하도 집들이 하고 싶다고 아우성이라 먼저 간단하게 사람들을 초대했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엔 제 친구들을 불렀어요. 거하게 집들이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저한테 뭐라 하시더군요. 그래도 신혼집에 어른들을 먼저 불러야지. 니들 친구들부터 냈다 부르는 건 어디 나라 법이야. 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순서가 뭐가 중요한 건지 이해는 잘 가지 않았습니다만 어른들이 보기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어머님, 제가 양가 어르신들 모시려면 장을 보고 음식할 준비를 해야 하니까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먼저 왔던 사람들한텐 배달 음식 대접하느라 장 볼 필요도 없었고요. 정식으로 모시고 싶어서 제가 아직 집들이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혹시 어머님 다음 주 주말에 괜찮으세요? 제가 정중히 어머님께 여쭙자 다음 주 안 돼. 나 필드 나가야 돼. 라고 쏘아붙이듯 대답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 주는 괜찮으시냐 하니 그 다음 주도 골프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 하시더군요. 저희 친정에 여쭤보니 다음 주가 괜찮다고 하길래 친정 식구들 집들이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토요일에 저희 오빠까지 불러서 집들이 명목으로 친정에 제가 해드린 음식 대접을 했습니다. 그게 사건의 발단이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죠. 친정을 초대한 집들이가 끝나고 저희 친정엄마가 댁에 돌아가시면서 카톡 프로필 사진에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찍은 사진을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올리셨어요. 그걸 시어머니가 보셨는지 월요일에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하시더군요. 너희 집에 사돈댁에 오셨니? 네 어머님, 저희 친정부모님 시간이 마침 맞아서요. 뭐라고? 어떻게 그 집에 네 친정부모를 먼저 드릴 수가 있니? 귀가 멍멍할 듯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잠시 수화기를 얼굴에서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 예, 너는 저번부터 느꼈지만 우선순위를 정말 모르는구나. 누굴 먼저 초대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니? 어머님, 제가 집들이 일정 여쭸을 때 2주 연속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마침 저희 부모님은 되셔서 초대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그럼 잘못이지. 그 집을 누가 해줬는데? 내가 해준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네 시부모부터 모셔야지. 네 친구들 나부랭이를 먼저 그 집에 들였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렇게 어머님은 수화기 너머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니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겠다며 신혼집으로 오겠다 하시더군요. 그 시각이 월요일 오후라 저는 회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빈집에 어머님 먼저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2시간만 있으면 퇴근이라고 하니 어머님이 그래서 너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집에 들어가라는 거야. 내 맘대로 내 집에 들어가지는 못하니? 라고 하시는데 진짜 벙찌더라고요. 저희 집 도어락 비번도 어머님이 직접 정해주실 때부터 느낌이 불안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맘대로 오가실 줄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너무 예의가 아니잖아요. 제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말하자 남편이 기가 막히겠다는 듯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해결이 되기는커녕 집에 들어가니 어머님이 떡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기절할 뻔했어요. 어머님은 또 뭔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듯 너 부엌에 가스레인지 후드는 왜 안 닦았니? 뭐가 잔뜩 튀어있잖아. 라고 하시며 저더러 얼른 부엌부터 가보라 하시더군요. 황당해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어머님이 이제 들은 척도 안 하는구나. 너 이리 와 앉아봐라. 아무래도 니들 정신교육을 내가 좀 시켜줘야겠어. 라고 하시더니 저더러 왜 친정을 먼저 집에 초대했냐고 따지시더군요. 제가 아무리 해명해도 어머님은 제 대답이 전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고개를 저으시다가
이럴 때는 그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니? 라고 하시길래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 저희 친정 먼저 부른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2주나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셨고 그래서 시간 되는 저희 친정을 먼저 초대한 건데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으로 던지며 어떻게 네 친정이 먼저니? 집 해준 네 시댁이 먼저지. 네 친정에서 꼴랑 1,500만 원 해줘놓고 무슨 사위한테 대접을 바라는 거야. 나처럼 집 해줄 여유도 없으면서. 그러면 알아서 시댁 먼저 불러라. 딸한테 어드바이스 해주지 못할 망정 먼저 홀라당 내 집에 와서 하하호호 음식 먹을 자격을 해신다니. 그리고 방금 바닥 패였다. 사람 불러서 메꿔라. 라고 하시며 어머님의 핸드폰을 던져서 마루에 홈페인 걸 저희더러 메꾸라 한마디 덧붙이시더군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꼴랑 1,500만 원이라뇨. 저희 결혼자금 원래 반반 정도씩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도 어머님이 저희 여기 살게 해주신다고 해서 친정에서 고마움 표시한다고 저희 신혼여행비 내주신 거고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세요? 신혼여행비랑 이 집이랑 같니? 이 집이 얼마짜린데? 지금 부동산에 걸려있는 금액 안 보여? 14억이라고? 어디 1,500만 원을 갖다 붙이긴. 어머님, 저희 여기 평생 살 것도 아니고 또 안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굳이 들어오라고 하신 것도 어머님이시잖아요. 솔직히 가정가구 넣을 때마다 사사건건 회초리 드신 것도 이해 안 갔지만 그래도 베풀어 주신 게 있으니 참았습니다. 그런데 집들이 순서 가지고 저희 친정까지 흉보며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건 많이 심하시잖아요. 제가 참다 못해 질러버렸습니다. 그게 결혼식 한 지 고작 2달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결혼한 지 2달 만에 시어머니랑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싸우게 된 거예요. 어머님은 제가 내내거리며 순종적일 줄 알았는데 한마디 지지 않고 맞서대더니 놀라신 듯 하더라고요. 얼굴이 허해져서는 얘가 소리만 반복하시더니 결국 예상대로의 대사를 하시더군요. 제가 친정에서 못 배워먹어서 시부모님 어려운 줄을 모른다고요. 때마침 남편이 그 타이밍에 집에 들어왔고 저랑 시어머니랑 대치 상태인 걸 알고는 헐레벌떡 거실로 왔습니다. 그렇게 싸움은 2차전이 시작되었고 남편이랑 시어머님이랑 정말 목청 터져가라 다투시더군요.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전세 입자 내줬고 니들 들어와 살라고 했나 보다. 요즘같이 집계한 시기에 집 해준 사람한테 고마운 줄 모르는 불안당 같은 놈들은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없어. 엄마, 그래서 이 집 명의라도 넘겨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엄마 이럴까봐 내가 다달이 월세 개념으로 50만 원 드린다고 했죠. 그랬더니 엄마 뭘 했어요.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엄마, 그 50만 원이면 3억 5천짜리 전세 들어가 살아도 돼요. 아시겠어요? 뭐, 너 지금 그걸 집 해준 네 엄마한테 할 소리냐? 자꾸 집 해줬다 소리 하시면서 사사건건 말도 안 되는 간섭 할 거면 처음부터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머리만 커서 지 엄마한테 져줄 줄은 모르고 너 그따위로 네 엄마한테 할 거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 말에 남편이 바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이사 갈게요. 됐어요? 당장 나갈게요. 엄마 집에서 나갈 테니 이제 우리 볼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남편이 소리치니 어머님이 어안이 벙벙한 듯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다급히 저를 붙잡고 아니 그냥 화가 좀 나서 한 말 가지고 제가 저런다. 아무튼 간에 내 말 잘 알아들었니? 앞으로는 조심하고 하시며 급히 나가려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사 갈게요. 어머님 그간 하시는 행동들을 보며 느껴왔어요. 딱히 저희한테 좋은 마음으로 이 집 살게 해주신 건 아니라는 걸요. 저희 너무 숨막혀요. 이 집이 저희 집이 아닌 것 같아서 공중에 붕 떠있는 느낌이라고요. 저희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저희끼리 알아서 집 구해 살겠습니다. 어머님 집에서 1초도 못 살겠어요. 라고 말했더니 어머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러더니 이 정도 말도 못하게 한다면서 되려 성질을 내고 나가셨고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로 정말 바로 부동산에 집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랑 남편 회사 중간 지점쯤에 18평짜리 오피스텔을 하나 전세 계약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 가능한 업체를 찾아 일주일 만에 이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에 맞춰서 산 가구들이 많다 보니 오피스텔에 들어가지 않는 책장 등이 있었고 그런 건 다음에 계약하며 그냥 중고로 팔아버렸어요.
그래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집에서 나가는 게 너무 후련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이제 시댁의 발길을 끊자고 하더군요. 제 생각한다고 어머님 집에 들어가자 한 모양인데 결국 일이 이렇게 됐다면서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님 성격이 좀 바뀌셨을 거라고 기대를 했대요. 그런데 괜한 기대를 했다면서 많이 힘들어 하더군요. 시어머니한테는 이사 간다고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저희랑 연락이 통 안 되자 그 아파트로 막무가내 쳐들어 가셨나 봐요. 그런데 가구 가전 다 빠지고 텅텅 비어있는 걸 보게 되신 거죠. 저희가 전화 안 받으니 문자랑 카톡으로 폭탄이 쏟아지더군요. 좀 뭐라고 했기로서니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올 수가 있냐면서요. 그렇게 며칠 동안 쌍욕에 가까운 문자를 퍼부으시더니 결국은 돌아오라 하시더군요. 이제 저희끼리 알아서 살게 주겠다면서요. 하지만 저희는 절대 그 집으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게 되었고 다시는 시댁에서 1원도 받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남편 역시 같은 생각이고요.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시모랑 결혼하게 된 제 사연이었습니다. 평수는 좀 작아졌지만 남편이랑 평화롭게 살게 된 지금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기서 좀 살다가 청약 3년 정도 노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땅한 아파트 찾아 이사 가려고요. 2세 계획이 있어서요. 저희끼리 차근차근 가정 잘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어머니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얼굴만 떠올려도 그 윽박지르는 말투랑 표정이 떠올라서 입맛도 떨어질 지경입니다. 저희 친정까지 무시하는 그 인성을 2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너무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